지금 청와대는 정경심이 구속되고 난 이후에 겉으로는 조용히 표정 관리하고 있지만은 이제 정경심이 조국, 조범동이, 조민, 조원, 조국 엄마 무슨 동생, 재수 이런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본편이 지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본편의 진행 과정에서는 그야말로 제목도 민정수석이자 정권이인자 차기 주자로서의 조국의 권력 남용, 전횡, 뇌물 이런 부분들이 수사의 핵심 대목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조국에만 멈추지 않고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지시를 내렸던 다른 기관, 또 조국이 민정수석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던 사안별로 문제들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정권에서 벌였던 많은 공작들이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버닝썬을 갖다가 뭔가 감추려고, 저는 아직도 그 뭔가 감추려고 한 진실은 다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게 단지 윤규건이라는 총경 하나를 보호하려고, 총경 그거 계급해봤자요, 사급이에요. 실세가 아무리 실세라도 계급이 사급이면 그 별것도 아닙니다. 그 총경 하나 보호하려고 김학의하고 장자연이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윤지호까지 등장시키고, 윤지호를 여성가족부나 온 조직들이 다 지원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기로 터져서 도망가 버리고 이제 경찰이 국내 소환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보면 버닝썬에 뭔가 진짜 큰 게 따로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알프레드 히치코크 영화에 보면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영화에서 비본질을 마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고 따르다 보면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면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버닝썬에 알고 있는 부분들은 다 비본질이고 진짜 버닝썬의 본질은 별도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김상교 씨가 지금 버닝썬의 최초의 피해 신고자이자 또 뒤에 억울하게 덮어써서 많은 순환을 겪은 인물이고, 이 사람이 자꾸 뭘 폭로를 하니까 여권의 온갖 떨거지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 버닝썬을 불을 끌려고 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최초 제보자였던 김상교 씨가 어제 행안위 국감에 등장을 했습니다. 정인으로요. 자, 그래서 여당 의원이 최순실 조카 사건으로 자신을 엮으려고 했다. 국감에서 정인으로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꼼짝 말아로 형사처벌, 벌금이 없습니다. 실형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교 씨가 멀쩡한 사회인이 실형을 갖다가 자처하려고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감에 보통 정인 선서를 하고 정인으로 나가서 하는 말은 진실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상교 씨는 어제 그 내막을 말했는데요. 자, 어느 기자분이 한 여당 의원이 자기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을 했고, 버닝썬 사건 피해자를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만났다. 해당 자리에 진보단체 간부도 있었다. 버닝썬 사건의 최초 폭행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순실 조카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에게 폭행당하지 않았느냐고 물어서 아니라고 자꾸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맞았다라고 이렇게 다그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상교 씨는 버닝썬 사건을 제2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키우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냐. 이거는 완전히 딴 데로 가는 거죠. 버닝썬의 본질은 겉으로는
폭행, 마약, 성추행, 성폭행 동영상이지만 실제 본질은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로 연관될 가능성이 큰 건데 엉뚱하게 최순실 국정농단 2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상교 씨가 여당 의원인 그 오정훈 의원인가 그 사람이 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함께 나온 진보단체 간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사회단체 간부가 이런 뚜쟁이 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모든 사회단체가 전부 관변단체가 되어버렸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단체 간부 이름을 공개하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될까 두려운 점이 있다. 이러면서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가비용 경찰청장은 자기들은 그걸 알지 못하던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상교 사건에서 제가 문정권 들어서 벌어지는 다양한 공작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지호가 여성가족부 차관이 윤지호한테 후원금을 내고 여성가족부를 보고 윤지호를 카바라고 산하단체의 여성가족부가 공문을 내고 더 나아가서 지금 항공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듣기로는 뭐 대검의 과거사 위에서 냈다는 이야기도 있고 경찰청이 또 숙박비를 980만 원을 부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지호라는 사람을 하나를 데려오는 데는 권력 핵심, 이건 청와대가 기획하지 않고는 있기가 어렵죠. 그리고 데려다 놓고 버닝썬을 물타기 하면서 장자연 쪽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또 김학의를 구속시켜서 김학의 사건으로 분위기를 이렇게 옮기기 위해 다 소품으로 등장했는데 권력이 지금 여기에 공작을 했다라는 게 지금 김상교 사건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런데 김상교에게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을 만들자라고 말을 진보단체 간부가 말했다는 겁니다. 자, 현 정권 들어서 지금 수많은 좌파 단체들이 정권과 관변단체로 전락해서 이런 이상한 일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현 정부 들어서 시민단체 NGO라는 것은 권력과 거리를 두고 권력을 비판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좌파 단체들이 거의 권력에 지금 앞장서서 권력을 비호해주는 그야말로 의용단체로 전락했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대전시가요, 지난해 7월 이후에 시민단체 10명을 채용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 간부를요. 그러면 시민단체 간부라면 거리에서 학생 때부터 운동한 경험이 다일 건데, 자, 부의사관 상급 이상이 3명, 서기관이 또 하나 있고 고위직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시민단체 간부가 평생 시험 쳐서 공무원 된 사람보다 더 빨리 출세 먹어요. 자, 그래서 9급 공채로 입사해서 30년이 지나도 4급이 안 되는데 대전시가 올해 8개 동사무소에 채용한 동자치지원관 상당수도 시민단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문정권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중앙과 지방의 시민단체, NGO, 운동권 건달들을 전부 지금 중앙과 지방에서 소화를 하고 있어요. 지방은 지방대로 구청 산하, 시청 산하, 또 심지어 동사무소까지 배당을 하고 중앙은 중앙대로 또 각종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 자치지원관이라는 것은 주민자치 활성화 도우미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안내센터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동장 역할을 해서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동장이 하나 더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 월급이 연봉 4천이라는 겁니다. 대전시의 산하 사회적 자본지원센터는 시민단체 풀뿌리
사람들이 운영한다. 지금 제 말하는 거는 중앙일보 대전 총국장이 쓴 로컬 프리즘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이 센터는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을 일을 하는데 올해 운영비 28억은 전액이 국민 세금이라고 합니다. 대전시 공동체 정책과의 올해 예산 176억의 상당액이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마을 리빙랩 구축 등 모호 난해한 사업들에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민단체가 정권의 비판의 목소리 한 번도 낸 적도 없다. 그리고 조국으로 난리일 때 비판 한 번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모든 좌파 단체들을 전부 관변 의용단체로 지금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 정권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태양광으로 다 미개 살리지요. 민노총으로 지금 곳곳에 비정규직 정규직 하에서 먹여 살리죠. 그래서 온갖 형태의 국민 세금을 가지고 정권을 앞잡이가 될 사람들을 미겨 살리는 역할까지 이제 일선 동사무소까지 그런 오다를 내려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무소요. 동자치지원관이라는 것이 권력의 지시 없이 지역에서 마음대로 이런 4천만 원짜리 월급액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라 그걸 삼척동자도 합니다. 자, 촛불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네? 그 촛불 시위에 관변 의용 역할을 동원된 청중, 거기에 집행되는 예산, 아주 화려하고 비싼 무대, 거기에 동원된 수많은 인쇄물과 플래카드. 자, 그건 다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자, 저희같이 돈도 안 거두고 돈 생길 때도 별로 없는 사람들은 집회를 한번 하려면 정말 그 돈 아끼려고 온갖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런 화려한 집회들에 나타나는 돈은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문 정권이 정치 공작에 이런 것들을 투입했을 때 무사할 거라고 봅니까? 유튜브와 관련해서 최근 나오는 온갖 의혹들, 제가 유튜버 공작과 조작, 저게 유튜버가 정권하고 관계해서 분명히 그 사이에 이런 조작을 하는 어떤 관계들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유튜브 안에서의 협조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니 마치 권력의 공작을 받은 사주하는 듯한 인물들이 수십 차례 제 유튜브 커뮤니티 등에 댓글을 써서 저를 마치 살살 달개는 척 하면서 황 소장이 예민하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 어쩌니 당신이 무슨 잘 몰라서 그러니 하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유튜브에 대한 조직적인 공작, 즉 뭐 유튜브 안에 민주당 관계자가 있다라는 지금 폭로도 있었는데요. 한번 조사해 봐야 알겠죠. 자, 그런 것과 또 유튜브 밖에 드루킹 같은 조직,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또 밖에 유튜브의 페이크 뉴스라고 지난주 주말에 했던 윤영근 씨하고 프로그램에 수백 명이 몰려와서 아주 손도 못 댔습니다. 그 낙서질을 했습니다. 댓글에 가짜 뉴스라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 물려서 진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런 조직적인 공작, 조작, 거리의 대중에 의한 조작, 그리고 유튜브나 SNS 조작, 그리고 인물들을 데려와서 하는 조작, 김상교 씨를 해유시키기 위한 조작. 자, 문 정권이 지금 조국으로 수습 불가능의 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겉으로는 반응이 조용하지만은 당과 청와대는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국면 전환이 되지 않고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또 다른 게이트 폭탄들이 터져 나올 때 그때야말로 언젠가는 이 정권의 정치 공작들이 하나씩 밝혀질 것이다. 저는 유튜버와 지금 관련된 이 소란도 결국은 정치 공작의 일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김상교 씨, 윤지호 등 거리에 지금 동원된 의용 대중 전부 다가 정치 공작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정권은 자기들 식으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정치 공작을 처벌받을 때요. 자, 이 방송 보면서 껍죽거리는 인간들 중에도 잡혀가는 인간들이 속출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